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으면 저 29페이지 A번부터예요. 그 A번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수외일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10번부터가 이제 시제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번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시제일치 설명을 안 했으니까 시제일치 설명을 하고 나서 또 할 테니까 혹시 이제 못 풀었던 분들은 좀 이따가 또 설명 듣고 나면 또 동영상 잠시 멈췄다가 이제 또 풀어볼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춰요. 자, 1번 보세요. A의 1번. 주어가 일뉴스예요. 일뉴스. 근데 이제 그 일이라는 게 맨 앞에 대문자로 써서 약간 헷갈리겠지만 이거거든요. 일뉴스. 이게 이제 수외일치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S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수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라는 단어는 new라는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형용사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형용사라는 건 복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를 new에 s를 붙인 단어는 new의 복수가 아니고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s로 끝나는 단어야 그냥. 그래서 이 s라는 건 단어의 일부인 거지 복수를 만들기 위한 s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제 아주 쉬워져요. 일 뉴스 이러면 나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일은 아픈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쁜 소식. 그래서 뉴스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 해서 run에 s를 붙이는 거예요. run은 동사니까. 그리고 이제 1번 문장, 2번 문장, 이 그 문제 속이라든가 예문 속에 그 영어 속담 같은 걸 많이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 같은 게 나오면 그 속에 있는 단어라든가 뜻 같은 것도 꼭 같이 해서 공부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번 답은 runs가 답이고요. 1번 뜻은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진다. 해석을 약간 의역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2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and로 slow와 steady를 연결시켰으니까 그리고 주어니까 주어 자리에 명사 2개가 나왔으니까 복수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slow and steady는 합쳐서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속담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황소걸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해서 slow and steady가 주어져.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해요. 해서 wins가 답이에요. 그러면 속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어떤 시합이나 경주에서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속담을 넣어서 하자면 황소걸음이 경주에서 이긴다. 답은 wins. 3번 either you or he라고 그래서 or이 등유접속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앞에 either라는 단어도 나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을 추가를 할 테니까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과 좀 연결해서 하기로 해요. 저 뒤로 쭉 넘기다 보면 그 접속사 파트가 있거든요. 34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좀 아무래도 압축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반복을 좀 피하는 게 좀 시간도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겹쳐서 하기로 해요. 34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등위 상관접속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 B가 반드시 대등해야 된다라고 하고 밑에 이제 A가 아니라 B인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기로 해요. 먼저 A가 아니라 B인이라고 나왔죠? 그게 이거예요. Not A, but B. 이걸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B를 먼저 쓰고 not A를 뒤에 써도 돼요. A가 아니라 B인. 다음 두 번째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나와 있죠? 문장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빨리 외워둬야 문장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뒤에 also는 생략해도 돼요. 또한이라는 부사거든요. 생략해도 되고, 여기 벗이 등위 접속사, 위에도 여기 벗이 등위 접속사.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건 반드시 대등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핵심 기초에서도 배웠어요. A, B는 반드시 성격이 같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B는 동의어를 또 하나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심할 게 B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B를 먼저 쓰고 as well as A. 이게 A뿐만 아니라 B도. B를 강조하는 거예요.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줄에 A, B 둘 중에 하나. 이게 방금 우리 문제 풀다가 나왔던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다음 A, B 둘 다 아닌. 이 바로 위에 거하고 철자를 비교해서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neither A nor B. 위에 거에다가 이 철자 n만 추가한 건데 이 n이 부정의 뜻에 not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neither A nor B 하면 A, B 둘 다 아닌.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 B 둘 다. both A and B. 이런 걸 우리가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서로 연관된다 해서 A와 B가 서로 관련이 된다 해서 상관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결론은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상관 접속사. 근데 이걸 이제 갑자기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문제에서도 본 것처럼 A와 B 자리에 만약에 명사나 대명사가 와서 그렇다면 이게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와 있을 때는 수의 일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배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김에 그 등위상관 접속사 정확하게 여러분들 암기해 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세요. 등위상관 접속사를 있는 대로 지금 다 써줬죠. 그 중에 both A and B를 일단 빼고, 요걸 빼고 나머지 위에 거 전부 다. 이게 만약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A, B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로 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 일치를 어떻게 하냐? 이걸 정리를 하세요. 등위상관 접속사 중에 both A and B만 뺀 나머지 전부 다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편해요. 이게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오면 B의 수를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여기서 A, B, B, A 이렇게 돼 있죠? 순서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B의 수일치를 시킨다. 이렇게. 이 B의.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면 이제 아까 문제의 정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either A or B 여기에 수를 일치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위상관 접속사 중에 마지막에 both A and B 이게 주어 자리에 넣으면 어떡하냐? 뜻이 A, B 둘 다죠?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위상관 접속사랑 같이 추가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겨서 29페이지 3번 either you or he에서 he에 일치시켜야죠. 해서 답은 is. 그 다음 이제 그 뜻이요. is 뒤에 aware of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합쳐서 수거로 이렇게 외우세요. 수거로 외우는 거니까 동사도 원형으로 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이 be니까 be aware of 뜻 적으세요. 뭐뭇을 잘 알다. 너 또는 그 둘 중에 하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4번 curry and rice 이것도 2번처럼 명사 두 개가 and로 연결이 된 건데 잘 생각해보면 curry and rice가 바로 우리가 그 식사로 먹는 카레의 정식 이름이에요. 카레 라이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이 세 단어 and를 포함한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음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답은 is. 그리고 뒤에 my favorite dish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favorite가 가장 좋아하는 이란 형용사. 중요한 단어예요. 카레라이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5번
5번은 9번하고 맞물려서 공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5번부터 보세요. The number of the tickets 이렇게 나왔죠. 넘버 앞에 더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더가 붙어 있을 때는 특별한 수거가 아니고 그냥 정상대로 가는 거예요. 정상대로 간다는 얘기가 of가 전치사죠. of the tickets를 괄호를 치세요. 이게 앞에 넘버를 수식해요. 그리고 넘버의 뜻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수. 그래서 5번의 뜻은 그 티켓들의 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더 넘버가 주어져. 그래서 당연히 단수 취급. 답은 is. 그 티켓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6번 걸리버스 트래블스. 조금 익숙할 텐데 트래블에 s가 붙었죠.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트래블스의 t자를 대문자로 썼죠. 문장 맨 처음은 어떤 단어가 오더라도 대문자로 쓰는 게 맞는데 문장 중간부터는 다 소문자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문자로 썼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걸리버스 트래블스가 한꺼번에 책 이름이란 얘기예요. 책 이름이니까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생긴 형태가 복수처럼 돼 있지만 이거는 한 권의 책 이름이란 말이에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 이름. 그리고 맨 뒤를 보니까 또 스위프트라고 S자를 또 대문자로 썼죠. 고유명사는 이게 특징이에요. 고유명사는 문장 중간에 있어도 첫 철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거. 그러면 스위프트가 누구냐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저자 이름이겠지. 자, 그래서 책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한 권의 책 제목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답은 was. 걸리버 여행기는 스위프트에 의해 쓰여졌다. 7번.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구문이에요. with가 전치사. 그럼 with에서 괄호를 열고 parents에서 괄호 닫아요. 이런 게 바로 수식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인을 수식해요. 그럼 제인이 주어져 해서 has가 답이에요. 그 have라는 동사는 3인칭 단수꼴이 have에다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has라고 별도로 있다고 그랬어요. 답은 has.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제인은 이태리로 여행을 떠났다. 8번. 지금 비슷한 게 2번, 4번에 나왔는데 이 8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맨 처음에 그 기초, 핵심 기초에서 예문에도 나왔었던 건데 and가 연결하는 게 뒤에 나오는 no play. play가 명사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all work. work가 명사고. 그러면 명사 and 명사니까 또 복수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all work and no play. 이것도 단일 개념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뜻이에요. all work and no play는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 해서 단수 취급이에요. 답은 makes. 그리고 9번도 일종의 속담의 격언 같은 거거든요. 근데 뒤에 잭이라는 어떤 특정인 인물이 나오면 이건 뭐 하는 거냐. 잭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 우리 국어책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름의 대표적인 걸 따서 뭐 국어책에 뭐 철수와 영희 이런 말들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 영어에서도 잭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그냥 별도의 호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다. 일반적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9번 해석은 이거예요.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사람이 잭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노는 거, 여가 이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일이나 공부를 해라.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격언이에요. 자, 그래서 9번 답은 makes. 8번 답은 makes.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 이거 우리 이제 핵심 기초의 예문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문장 맨 앞에 대어가 나오면 이건 뜻이 없는 유도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면 a number of people. people이 주어예요. 여기서 5번과 비교해서 보세요. 5번은 number 앞에 더를 붙였죠. 이때는 특별한 수거가 아니라 그냥 정상대로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뭐뭐들의 수. 그런데 9번은 수거예요. 어에다가 별표 치세요. a number of는 이렇게 동의어예요. a number of는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거라고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아까 셀 수 있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는 many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a number of도 셀 수 있는 명사, 수를 뜻하는 명사하고만 써야 돼요.
그래서 a number of는 뜻이 많은.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텐데 뜻이 많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복수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장의 주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은 문장의 주어가 people. people도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people에는 s가 안 붙었지만 people에는 단어 자체가 복수로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 여기 people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A예요. 그 다음 suffering에서 괄호를 열고 앞에 있는 people 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현 자체가 또 중요한 거니까 써놓으세요. suffer from 뭐뭐로 고통받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전치사 from의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from이라는 게 전치사니까 뒤에는 무조건 명사겠구나. 그리고 이 단어 뜻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 처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읽어 나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거나 하지 말고 품사를 잘 생각해 보면 문장의 위치를 보면 품사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생전 처음 본 단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처럼 tuberculosis라는 단어인데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명사겠구나. 그 다음에 해석도 보세요. tuberculosis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뜻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뭐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바로 질병명 중에 하나예요. 병명이요. 병명. 결핵이라고 써놓으세요.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 해봐요. 유도부사 대어로 시작을 하면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9번 문장은 일형식. 자, 이런 식으로 수의 일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에 이게 의외로 자주 나와요. 그 시험에 나오는 문법들이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걸 물어서 최소한의 영어 공부에 대한 문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독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정말 어렵겠지만 공부를 한 분들은 문법 문제는 오히려 제일 쉽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도 나오니까 특히 5번하고 9번 같은 건 정확하게 기억해서 구별을 해두면 바로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서 이제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수혜일치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해봤고 나중에 이제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로 공부하면 되고요. 이제 10번부터 17번까지는 시제일치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시제일치는 설명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시제일치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일치의 두 번째, 시제일치. 우리가 전 시간에는 수혜일치를 중심으로 배웠고 지금은 이제 시제일치. 시제일치는 복문에만 있는 문법 설명이에요. 복문. 근데 복문이란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어 동사 나오고 종속 접속사로 절과 절이 연결된, 주어 동사가 둘 이상인데 그 절과 절을 종속 접속사로 연결을 시키면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복문이라 한다고요. 그런데 복문이라고 하면 종속 접속사부터 끝까지 이걸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제일치라는 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명칭에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라는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때를 뜻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때.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거. 자, 그러면 시제일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가 그 2장의 챕터 2의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2시제의 형태라는 걸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걸 안 배운 상태에서 이제 하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리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12시제의 형태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걸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그때 가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일단 이론 정리만 해놓으세요. 시제일치라는 것은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의 시제에 영향을 끼치는 거다라고 했죠. 이론이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주절의 시제에 현재나 현재 완료나 미래 시제가 이렇게 올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 그냥 바로 결론이에요. 주절의 시제에 현재나 현재 완료나 미래 시제가 왔을 때 종속절의 시제는 이걸 써야 된다 해서 한 가지 이론을 배우고 또 두 번째 이론을 배우는데 이런 걸 우리가 시제일치라는 명칭으로 이제 배우는 거라고요. 자, 이제 바로 결론이에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거나 미래, 현재 완료거나 미래 시제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에는 제한이 없어요. 내용만 맞으면 12시제, 영어의 시제는 총 12개가 있거든요. 그 12시제 모두가 다 가능해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제일치의 두 번째 이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제한이 많아요. 좀 전에 1번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 써도 되는 거예요. 내용만 맞으면. 그런데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과거다. 그럴 때 종속절의 시제는 이거여야 돼요. 과거거나 또는 과거 완료거나. 자, 또 한 가지. 과거에 포함이 돼 있긴 한데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그런데 종속절에 조동사가 나오잖아요. will, shall, can, may 이런 식의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도 과거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제일치예요. 그런데 시제일치는 이렇게 설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시제일치를 배우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이걸 추가로 배워요. 시제일치에 예외가 있어요. 이 적용을 안 받는. 어떤 경우냐면 종속절의 내용이 주절하고 상관없이 이 종속절의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종속절의 내용이 첫 번째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에는 이런 게 포함이 돼요. 속담이라든가 격언 같은 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다음 현재의 습관. 이런 내용이 종속절에 오게 되면 시제일치의 적용을 아예 안 받아요. 그래서 종속절을 해석을 해봤더니 불변의 진리나 현재의 습관이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금방 익숙해져요. 자, 두 번째, 종속절을 해석을 해봤더니 옛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 종속절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시제일치 적용 안 받고 무조건 과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바로 간단하게 시제일치에 대한 공부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변의 진리가 어떤 문장이냐, 현재의 습관은 어떤 문장이고 역사적 사실은 불변의 진리랑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다 구별이 되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12시제의 형태를 안 배운 상태에서는 이게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12시제 형태를 배우고 나면 다들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안 풀어본 분들은 이제 영상 잠깐 멈춰놓고 풀어본 다음에 이제 해설 설명을 들어요. 자, 이제 10번부터 해요. 주절에 he said 밑줄 쳐봐요. say의 과거형 said가 왔죠. 그리고 that부터 끝까지 여기가 종속절이거든요. 근데 뒤를 보니까 조동사 will과 would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다고 해서 바로 주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답은 과거형 조동사 would가 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세 단어 밑줄 치세요. do his best.
요게 최선을 다하다라는 수고예요. do one's best 이렇게 외우는 원형으로 외우니까 his 말고 저 원의 소유격 해서 do one's best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자, 11번 I was afraid. 여기도 이제 처음엔 좀 헷갈리겠지만 afraid 뒤에는 그 10번의 접속사 that 있죠.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 생략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he부터 끝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근데 주절을 봤더니 was 과거 시제가 왔죠. 그래서 종속절의 답은 was. 12번은 중간에 접속사 that이 나와요. that부터 끝까지 괄호 쳐요. 근데 that절 속의 시제를 보니까 already를 괄호를 쳐놓으세요. already는 이미 벌써라는 식의 부사. 그래서 이제 부사를 빼버리고 앞과 뒤를 연결했더니 has finished 라고 나왔죠. 이런 걸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has finished. 그래서 주절에는 과거형이 올 수가 없어요. 왜 think가 답이냐? 이게 아니고 think랑 thought 두 개 중에 골라라. 근데 하나가 답이 아니면 나머지 하나가 답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thought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think. 13번 in those days 괄호치고 요게 people 수식. people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 그리고 in those days는 그 당시에 라고 해석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don't know, didn't know.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didn't know, didn't. 그리고 know 뒤에는 또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대절 뒤를 봤더니 해석이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간다인데 약간 의역하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게 바로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뭐가 됐든 간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제일치의 예외. 답은 goes. 그리고 뒤에 round는 전치사 라운드예요. 뭐뭐 주위에. 14번 that부터 끝까지가 종속절인데 will come 밑줄 치세요. 미래조동사를 그대로 썼죠. 그러면 주절에 또 과거가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거가 오면 will을 would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제일치를 시켜서. 그래서 주절의 정답 heard가 될 수가 없어요. 답은 have heard. 이런 걸 현재 완료 시제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15번 대절에 she is 밑줄 쳐요. 현재 시제 왔죠? 그러면 주절에 과거는 또 못 오겠죠. new는 될 수 없고 will know가 답이고. 16번 his grandfather believed. 할아버지가 믿으셨다. believed 시제가 과거예요. 근데 대절을 보니까 또 태양과 지구가 나오죠. 그러면 불변의 진리겠구나. 해석도 안 해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움직인다. 이건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거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불변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제일치를 시켜야지. 해서 moved가 답이에요. 17번 My little brother. 여기서 little은 어린이란 뜻의 그냥 평범한 형용사예요. 어린. 내 어린 남동생은 didn't know, 몰랐다. 또 주절의 시제가 과거죠. 대대소 괄호 열어요. 그래서 끝까지가 그 동생이 몰랐던 내용이 이제 대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대절을 해석을 했더니 컬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컬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건 바로 역사적 사실. 시제 공부가 조금 된 분들은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지금 현재 시점을 현재라고 하고 이거보다 전에 일어났던 시점을 과거라고 하고 바로 여기요.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을 대과거라고 하는데 대과거의 내용일 때는 과거 완료라는 그 시제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 어린 남동생은 몰랐다. 그게 이제 과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이해하는데 컬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그러면 동생이 몰랐던 건 과거. 컬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건 아주 먼 옛날 과거, 대과거.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설명은 이렇게 이제 그럴싸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건 바로 시제일치를 시킨 것이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절과 상관없이 종속절의 내용이 이럴 때는 무조건 과거를 쓴다 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과거 완료를 쓰면 안 되고요. 답은 discovered. 이래서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암기를 하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의일치, 시제일치는 정리 끝냈고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지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은 체크를 해뒀다가 그냥 내가 설명해 주는 정도까지로만 이해를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문제 번호에다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추가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나중이라는 것은 이 책 전체를 한 바퀴 정도 돌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다시 풀어보면 지금까지는 안 배운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문제를 못 푸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나면 이제는 이제 풀리겠죠. 그때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유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넘겨서 30페이지. B번을 보면 인칭대명사 나오죠. 그래서 주격에는 이제 단어를 쭉 써놨어요. 자,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주격에 I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1인칭이에요. 왼쪽에다 적어놔요. 1인칭. 그 다음에 you, 이게 2인칭. 그리고 he, she, it, 셋 다 3인칭. 그리고 I부터 시작해서 it까지는 다 단수를 가리킬 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예요. I의 복수가 we.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을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we 왼쪽에도 쓰세요. 이것도 1인칭. 또 나를 제외하고 너를 포함한 여러 명. 이게 바로 너희들. 여기 you가 단수 you의 복수예요. 근데 you는 단수 복수가 똑같아요. 2인칭. 그리고 이제 they 조심해요. he나 she 3인칭의 복수가 they인데 2세 복수가 they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they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복수이기도 하고 3인칭에, 그 다음에 사물, 그것의 복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they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그들, 사물을 가리킬 때는 그것들. 그리고 이제 they 왼쪽에다가 3인칭이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who는 복습삼아서 한 건데 여기 who가 바로 사람을 몰랐을 때, 특히 주어를 몰랐을 때 쓰는 의문 대명사 who예요. 그래서 이제 주격에 대한 설명은 쭉 했는데 옆에 이제 칸들을 쭉 써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맞춰보고요. 자, 이제 쭉 적어주면서 그 각 격의 의미를 설명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확인들 해두세요. 자, 먼저 1인칭의 I, 소유격이 my, me, mine 하고 myself. 이렇게 옆으로 쭉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자신이 없는 분들은 I, my, me, mine, myself. You, your, you, yours, yourself. 3인칭 남자 he, his, him, his, himself. 3인칭 여자 she, her, her, hers, herself. 그 다음에 이제 사물 it, its, it.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itself.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맨 앞자리에 있는 걸 우리가 주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소유격, 세 번째 것이 목적격.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겠지만 그 다음 부분부터는 완전한 기초라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영어 처음 배울 때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외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끝까지를 한꺼번에 다 끝을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암기를 해서. 그러면 바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 대명사라고 그래요. 소유 대명사.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셀프가 붙은 거 있죠? 그 식당에 그 셀프 서비스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금방 암기할 수 있다고 뜻도. 이런 걸 바로 제귀 대명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복수 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은 잠깐 놔두고 이 각 격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주격에 해당되는 이 단어들은 뜻 처리를 이렇게 해요. 느는, 이가, 나는, 너는, 그는 이런 식으로. 소유격 뭐뭐의, 목적격 을을 또는 뭐뭐에게, 나를 또는 나에게,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뭐의 것. 그 다음에 제귀대명사는 셀프가 붙죠. 뭐뭐 자신, 뭐뭐 스스로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요. 주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쭉 외웠는데 그럼 이 주격을 이런 단어들을 주격이라고 하는데 주격은 어디다가 쓰냐? 이걸 적어놔요. 문장의 주어 자리, 문장의 주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써라 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격이라고 불러요. 문장의 주어나 주격 보호 자리. 그러면 여기 목적격 있죠? 이거 그냥 말로 받아 쓰세요. 목적어는 어쩔 때 쓰냐면 목적격은 요거 어쩔 때 쓰냐면 문장의 목적어 자리 그리고 또는 문장의 목적격 보호 자리. 다시 보세요. 주격은 주어나 주격 보호 자리. 목적격은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 자리. 그리고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이걸 써야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니까 그래서 목적격을 쓴다고요. 자, 그 다음 소유격은 뜻이 뭐뭐의, 소유대명사는 뭐뭐의 것라고 했죠. 자, 이거 조심하고. 자, 그러면 일단 주격과 목적격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어를 또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수였던 것이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복수인데, 자, 또 해요. I의 복수는 위, U의 복수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he나 she의 복수도 the이고 it의 복수도 they다. 사람 삶을 다 가리킨다 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는 또 격변화 한번 쭉 확인을 하세요. 먼저 복수 1인칭 we, our, us, ours. 그리고 여기 조심해요. ourself라는 단어는 없고 F를 V로 고치고 es, ourselves. 다음에 2인칭 복수, 단수랑 똑같았죠? 나머지 격변화도 똑같아요. you, your, you, yours. 대신 여기만 달라. 단수일 때는 yourself였죠? 복수일 때는 yourselves. F를 V로 고치고 es. 자, 마지막. 여기는 여러분들이 철자를 좀 조심하세요. 여기서 철자 실수들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철자 조심해요.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자, 이렇게. 여기서 이 소유격 their 있죠. 이게 유도부사 their와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요. 다만 이제 철자는 다르니까 구별이 어렵지는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복습삼아 의문대명사 who, 주격이 who, 주어를 모를 때 특히 사물 빼고 사람 그때는 who 쓰겠죠. 다음에 소유격을 모를 때 whose를 쓰겠지. 목적어를 모를 때 사람, 사물 빼고 사람만 그때는 whom. 소유 대명사를 묻고 싶다 그때는 whose.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규대명사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who, whose, whom, whose. who, whose, whom, whose.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his, 여기 his와 여기 his의 형태가 같다는 점. 여기 her와 목적격 her가 형태가 같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철자가 똑같으면 소유격인지 소유대명사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
아예 형태가 다르면 외우는 건 피곤하더라도 외우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데, 또 마지막에 여기 소유격을 물어보는 후주와 소유 대명사를 물어보는 후주도 철자가 똑같은데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설명을 하려고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잠깐 놔둔 거예요. 소유 대명사는 뜻이 뭐뭐의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소유격을 잘 봐요. his와 her와 whose가 소유격이라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라고요. 우리 처음부터 설명했었어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진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 그래서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가 돼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is와 여기 his 구별하는 방법. his 뒤에 명사가 나오면 소유격, 아니면 소유대명사. her 뒤에 명사가 나오면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 whose 뒤에 명사가 나오면 소유격을 물어보는 거고, whose 뒤에 명사가 없으면 소유대명사를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여기 소유격의 whose 있죠. 이걸 바로 의문 형용사 속에다가 자꾸 같이 집어넣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의문 형용사도 뒤에 명사가 오는 거니까 성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기초 시간에 연습 많이 했던 거라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워둬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인칭 대명사까지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그 C번, D번, 2번 이렇게 또 차례대로 풀 테니까 또 풀어놓고 나서 확인들을 하세요. 그리고 몰랐던 거 이제 그 문제풀이 통해서 알았으면 바로바로 또 복습들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